영국 북동쪽 작은 마을 중 하나인 하우드 지역의 초대형 음악홀. 영국 중심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초대형 음악홀이 지어진 이곳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겹게 이어가던 연주가 순간적으로 중지되며 음악홀 안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마는데요. 홀 중간에는 오케스트라의 여성 외국인 지휘자가 쓰러져 있으며 그러한 와중 관객석에서는 가죽 재킷을 입은 한 한국인이 떨어진 지휘봉을 줍기 위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있는 음악의 마을 그렛 하우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 캐럿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곡가이신 아버지와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난 저에게 음악과 오케스트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반쪽과도 같을 정도로 항상 어린 시절 음악은 저의 곁을 지켜주었는데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였지만 어째서인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겸손을 강조하시며 그저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이곳 작은 마을 그렛 하우드에서 저를 키우며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제가 20대가 되기 전 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여성 지휘자가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서는 지휘자로서의 올바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중심 도시의 유명한 음악 학원과 음악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영국의 중심 도시의 작은 집을 얻어 저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학교에서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하나씩 배워가던 저에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비를 받아 홀로 독립하는 것은 너무나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하우드 마을이 아닌 영국의 완전한 중심 도시인 런던에서 음악과 관련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음악적 지식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아무런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저에게 학교 생활은 그저 지옥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저희 외로운 학생 시절에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챙겨준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 아닌 제가 다니고 있던 음악학교의 한국인 경비원 아저씨,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영국의 지방 마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필요한 같은 학교의 음악을 배우고 있던 친구들에게 너는 도대체 이 학교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 것이니라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물론 지방 마을에서 와서 이렇게나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니라는 무시당하는 말까지 들으며 왕따를 당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저는 점심시간 때마다 학교의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닌 시설 창고나 화장실에서 밥을 먹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른 학교 친구들은 전부 급식실로 밥을 먹으러 간 어느 날 저는 다른 날과 똑같이 항상 먹던 샌드위치를 사서 학교에 있는 작은 시설 창고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 경비원 아저씨인 박씨 아저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우울한 표정으로 창고에 들어온 저를 본 박씨 아저씨께서는 10초 정도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면서 여기서 점심을 먹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며 제 손을 잡고 학교에 있는 경비원 휴식실에 저를 데려가셨죠. 매번 화장실에서 밥을 먹거나 시설 창고에서 밥을 먹던 저에게 한국인 아저씨가 데려다준 경비원 휴식시설은 소파와 침대는 물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도 있던 장소였기에 저에게는 그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박씨 아저씨라고 편하게 부르면 된다며 소개를 이어가던 아저씨께서는 한국에서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영국인 남자와 결혼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이곳 영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하나씩 얘기해주며 저의 경계심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셨죠. 박씨 아저씨께서는 그저 집에서 쉬면서 잔디나 깎으라는 아내분의 잔소리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의 직업인 음악학교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용히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를 보며 언제나 편하게 밥을 먹고 싶으면 학교 창고로 가지 말고 경비원 휴게실로 와도 된다면서 저에 대한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보신 듯 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먼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혼자 올라와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음악학교에서 스스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 모습과 박씨 아저씨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아저씨에게 경계를 풀고 박씨 아저씨가 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 가정환경과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조금씩 얘기를 하게 되었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어를 정말 능숙하게 잘하셨던 아저씨께서는
제가 사용하는 영국식 영어에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저와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서 밥을 먹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 아저씨를 또 다른 부모님처럼 믿고 의지하게 될 정도로 한국인 아저씨인 박 씨 아저씨에게 많은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박 씨 아저씨와 친해질수록 놀라게 된 것에는 아저씨가 의외의 음악적 지식을 종종 보여주시며 학교의 지휘자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휘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종종 악보를 빨리 외우는 법이나 지휘자의 손짓 언어에 대해 암기해오던 저에게 전문적인 지휘자 음악학교에서 배우던 분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욱 어렵고 복합적인 학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박 씨 아저씨께서는 고민이 있어 보이는 저에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악보를 외우면 된다는 자기만의 노하우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끌고 가는 마음가짐들을 알려주시며 저를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다던 아저씨의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럴 때마다 박 씨 아저씨에게 이제 제발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해달라며 투정을 부려보기도 했지만 아저씨께서는 그저 평범하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회사원 생활을 했다는 말만 해주시면서 또 저희 음악적 고민이 있을 때는 전문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해줄 수 없는 조언들을 해주셨기에 저는 점점 그러한 모습의 아저씨에게 고맙기는 했지만 아저씨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아저씨의 도움 덕분인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저는 학교 지휘자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학생대회를 휩쓸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지방 마을에서 올라온 저를 무시하며 괴롭히던 친구들도 저의 지휘에 따라주거나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으며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실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전문적인 도움도 컸지만 저를 그러한 자리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해결해 주신 항상 학교 경비원 휴게실에 있던 박 씨 아저씨의 도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처음 학생 오케스트라 대회에서 지휘자로 입상한 날 저는 곧바로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보다 박 씨 아저씨께 먼저 알려드렸고 제가 성장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아저씨께서는 축하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긴장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떠있는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해주시며 저에게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죠. 물론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항상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신 저희 부모님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모든 결과물이었지만 저는 항상 저와 가깝게 지내며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던 박 씨 아저씨에게 더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더욱 좋았던 것은 제가 다니고 있던 영국의 음악학교가 대학교 졸업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학교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했던 모든 학교가 통합되어 있던 시스템이었기에 사회에 완전히 진출하기까지는 항상 박 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1년씩 세월이 지나며 세상에 대해 깨우쳐 갈수록 저는 항상 저희 정신적 멘토였던 박 씨 아저씨에 대해 아마 한국에 계시던 시절 100%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는 저만의 생각을 거의 확정시켜 놓은 채 이제는 전문적인 질문까지도 항상 아저씨에게 먼저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아저씨도 딱히 그것에 대해 숨기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지휘자로서의 템포 조절이나 음량의 완급 조절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상 저와 아저씨는 경비원과 학생의 관계가 아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고 이러한 아저씨의 도움은 저희 인생과 지휘자로서의 실력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아저씨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저씨께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저씨와의 약속을 몇 년 동안 계속 지키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박 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모든 지휘자 대학 수료 과정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이 진행되던 날 부모님 또한 처음으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오셨는데 저는 그때 곧바로 박 씨 아저씨를 부모님에게 소개해드리며 사실상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은 고마우신 분이라며 아저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보다 더욱 박 씨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날 우리 가족은 아저씨네 한국인 가족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감사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아저씨와의 마지막 날이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넓은 영국 땅덩이에서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쌓기에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고 때로는 정말 멀리 있는 도시로 이동해야 될 사정까지 생기게 되면서 점점 아저씨와의 연락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 보니 저보다 더욱 실력 좋은 지휘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물론 사설 오케스트라 대회에서 처음으로 독립단원들과 지휘의 합을 맞추게 되며 겪었던 공연 중 저희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는 저에게 공황장애라는 증상과 트라우마를 만들어 주었죠.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마저도 용납되지 않는 지휘자로서의 위치는 저를 점점 압박했고 공황장애와 저혈압 증상까지 나타나며 저의 몸과 체력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로서의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곳이라도 아마추어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지휘자로서의 모집 공고에 신청서를 넣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체력은 악화되어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직 고정 합주단도 없고 이제는 더는 저를 찾아주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저는 유명한 지휘자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겠다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가지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상황을 파악하신 어머니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연주회를 끝으로 긴 휴식기를 가져보자고 제안하셨고 저는 흔쾌히 그것을 수락하고 하우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죠. 음악의 마을로 유명한 제가 태어난 마을인 하우드에는 초대형 음악홀이 있었던 것은 물론 유명한 지휘자였던 어머니 때문인지 저와 합을 맞출 단원들도 수준이 높았기에 많은 관객까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저 작은 연주회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단원들과 함께 합을 맞추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꿈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초청 관객들을 부른 뒤 저의 첫 지휘로 시작된 오케스트라의 합주는 결국 저로 인해 또 한 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평소 저혈압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합주 지휘 중 저는 순간적으로 지휘봉을 놓치며 바닥에 고꾸라지듯 쓰러졌고 그렇게 3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저혈압 때문에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공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모든 공연 계획은 즉각 중단되었고 저만 암기하고 있던 지휘 악보는 10분의 시간으로는 어머니조차 지휘할 수가 없는 대규모 공연 사고로 이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에 한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주머니에 있던 지휘봉을 가져가시고는 저의 합주단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시더군요. 그리고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박씨 아저씨라는 것을 말이죠. 무려 5년의 세월이 지난 뒤 처음 마주하게 된 아저씨의 뒷모습이었지만 모자를 쓰고 있어도 곧바로 저는 알아볼 수가 있었죠. 공연 사고로 관객들의 휴식 시간이 끝나기까지 약 5분 정도 남았던 시간, 아저씨께서는 단원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입고 있던 검은색 가죽 재킷을 그대로 입으시고는 지휘봉을 든 채 관객들이 모두 착석하자마자 지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어떤 관객도 아저씨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그 어떤 단원들도 아저씨의 지휘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죠. 그만큼 아저씨의 지휘는 중간마다 템포 조절에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합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거부감이 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저는 오래전 아저씨가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잠깐 기절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러한 모든 대형 사고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시절 클래식 지휘자로 수십 년을 생활하시다 어느 날 발생한 폐암으로 지휘자 생활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영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일화를 기절에서 깨어난 저를 보며 이어가시던 아저씨께서는 학생 시절 제가 항상 질문하던 합주 악보였기에 곧바로 지휘봉을 넘겨받아 지휘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제가 학생 시절 질문한 악보가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지휘를 이어서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저는 역시 맞았다는 생각을 하며 학생 시절 아저씨가 보여주신 음악적 지식이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현직 지휘자의 조언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는 종종 저에 대한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이어가시던 아저씨께서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초대로 저의 오케스트라 지휘를 보기 위해 하우드에 오셨다면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고마워해라는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결국 심해진 저혈압 수전증 때문에 지휘자는 그만두고
박씨 아저씨와 함께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농부 생활을 이곳 하우드 마을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종종 박씨 아저씨의 가족분들과 함께 떠나는 한국 여행이 제일 기다려지는 지금. 저는 아저씨에게 농부로서의 또 다른 지식을 배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네요.